여러분에게 외국은 어떤 곳인가요?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 외국이 더는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시간에는 세계 곳곳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을 듣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연 씨. 안 올 것 같던 개강이 왔네요. 전 솔직히 아직도 방학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전 사실 좀 좋아요. 개강하면 힘들긴 한데 그래도 긴 방학을 보내다 보면 늘 개강을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개강을 기다리는 분은 또 처음 보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기대가 되는데요, 서연 씨. 오늘은 나라별로 다른 법과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고요? 네, 1부에서는 나라별로 다른 법들을 살펴보고 2부에서는 나라별로 다양한 문화들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어떤 법들과 어떤 문화들을 들려주실지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첫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를 틀려고 했는데 기기상의 문제가 잠깐 있어가지고 노래를 틀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고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그냥 바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어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와 배달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네, 저도 어제 50대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음주운전자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중이고 아마 법적 절차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였기에 어떻게 보면 살인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데 보통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벌을 할까요?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관련 처벌 기준이 되게 다양한데 크게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처리법, 특정범죄가중법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019년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초범에 대한 처벌도 꽤 강력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1회 적발 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를 넘으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군요. 그럼 초범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더 큰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네,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대상이 돼서 벌금도 2천만 원까지로 늘어나고 징역도 최대 5년까지로 늘어납니다. 가중처벌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꼭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도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국민의 생각이 어떤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각 나라 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오늘의 일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음주운전에 대한 각 나라의 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굉장히 특이한 음주운전 처벌법에 대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TV에서 봤던 것 같은데 아마 태국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영안실을 직접 청소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태국은 영안실 사회봉사라는 특이한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피해자의 영안실을 직접 청소하고 시신을 닦거나 옮겨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통해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벌이고 효과가 꽤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때 그 효과가 좋다고 하면서 소개되는 걸 봤었어요. 참신하면서도 꽤 좋은 법인 것 같아요. 누구라도 직접 그 영안실에 들어가면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다른 나라도 이제 한번 살펴보면 핀란드는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한 달 급여, 즉 월급이 몰수되고 술주정하는 모습이 3번 적발되면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킨다고 합니다. 술주정이 3번 걸리면 병원에 입원을 한다니 진짜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술 때문에 일어나는 다른 사건, 사고들이 거의 없겠는데요? 그리고 또 연대 책임을 지게 하는 나라들도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술을 제공하거나 술을 권하거나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기혼자가 적발됐을 경우 배우까지 함께 석방된다고 하네요. 아, 배우자까지. 주변 사람까지 함께 책임을 지게 된다면 자신도 더 조심하게 되고 서로도 더 조심시킬 것 같은데요. 이것도 좀 좋은 생각이네요. 혹시 싱가포르는 어떻게 처벌을 하나요? 왠지 강력한 처벌하면 싱가포르가 생각이 나서 문득 궁금해지네요. 싱가포르는 적발수에 따라 징역과 벌금도 비례해서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한 상습범들은 언론 일면의 신상을 공개해서 국민에게 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음주 운전자도 범죄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 봐요. 아, 하긴 진짜 음주 운전자도 범죄자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범죄자라는 인식이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그럼 아까 강력한 처벌을 말씀하셔서 중국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중국은 아예 판결 수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정말 사형까지도 간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브라질도 만만치 않은데 브라질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만 넘어도 음주운전으로 취급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이고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살인죄를 바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살인죄요. 중국도 브라질도 정말 강력하네요. 진짜 함부로 음주운전 절대 못할 것 같아요. 또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운전을 다시 못하게 하기 위해 차를 매각시키고 벌금 제외 비용을 다시 돌려준다고 합니다. 더불어 1년간 차량 등록도 금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은 적발이 되면 무조건 바로 1년 면허 정지라고 하네요. 아, 차를 매각시키는 건 진짜 획기적인 것 같아요. 아예 원인인 차를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면허 정지가 돼도 몰래 많이 타서 또 걸리고 약간 그러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아예 차를 매각시켜버린다. 꽤 좋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나라만 더 소개해드리고 1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나라는 터키인데 터키는 정말 또 특이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같이 법적 절차를 밟게 되는데 여기서 특이한 건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귀가할 때 도심으로부터 30km 떨어진 곳으로 데려다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곳부터 걸어서 직접 귀가해야 하는데 그때 대중교통도 안 되고 지인차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경찰이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따라가며 감시한다고 합니다. 와, 경찰이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따라간다고요? 진짜 나라마다 다 다르고 정말 특이하네요. 근데 터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자전거여도 그 귀갓길을 함께 하는 게 경찰한테도 꽤 힘든 일일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또 제가 터키 국민이라면 그런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경찰들의 모습이 멋있고 또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 여러분은 세상을 듣는 시간과 저녁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벌써 1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부를 시작하기 전에 쉬어가는 타임으로 외국의 황당한 법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미국 알라바마주의 법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법이죠, 서연 씨? 오늘 우리가 1부에서 음주운전에 관한 걸 다뤘잖아요. 그래서 운전에 관한 황당한 법을 들고 왔는데 미국 알라바마 주에서는 맨발로 운전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아, 맨발로 운전하는 게요? 어디서 맨발로 운전하는 게 오히려 더 섬세한 조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게 불법인 곳도 있군요. 진짜 이런 것까지 불법이라는 생각이 드는 황당한 법이네요. 네, 이제 2부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2부에서는 나라별 문화를 다룬다고요, 서연 씨? 네, 오늘은 문화 중에서도 시위 문화에 대해서 특별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시위를 거치지 않은 나라들은 없고 여전히 세계 각국에서 시위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데 나라별로 이 시위 문화가 어떻게 비슷하고 또 어떻게 다른지 오늘 2부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시위도 또 그 나라의 문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거 진짜 좀 흥미로운데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다시 나눠볼까요? 저는 시위라고 하면 외국 중에서는 프랑스가 딱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도 프랑스가 제일 먼저 떠올랐었는데 프랑스가 시위의 상징인 나라긴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프랑스가 대혁명이나 6월 혁명처럼 혁명을 통해 권리를 얻었고 그게 또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더 시위, 혁명 하면 프랑스가 바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대혁명, 6월 혁명, 갑자기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프랑스는 그렇게 혁명을 통해서 권리를 많이 얻은 나라인 만큼 시위에 대한 인식이 되게 좋고 대부분 긍정적이라고 하는데요. 파업도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 조금 불편해도 그것에 대한 불만을 표하는 국민이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저도 그런 기사를 옛날에 한번 본 것 같아요. 기사 내용이 파리 지하철 파업 관련 내용이었는데 파리 시민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자전거로 출근했다고 그랬었어요. 그거를 보고서 프랑스는 참 파업이나 시위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혀 있는 나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시위를 통해 권리를 요구하는 게 정말 하나의 문화 같달까? 근데 또 그런 나라가 있는 한편 아직 정식적인 시위가 불가능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중국인데요. 중국에서는 시위하려면 심사 후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허가를 받는 일이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아, 시위에 대해서 되게 엄격한가 봐요? 네, 허가를 받지 않은 시위를 하면 경찰에 잡혀가게 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잡혀가게 된 사람들은 거의 신원조차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오, 진짜 무섭네요. 그러면 중국에서는 거의 시위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한 건가요? 그래도 시위가 일어나긴 하는데,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구호를 외치고 입장문을 낭독하고 하는 그런 시위가 아니라 평범한 활동으로 위장한 시위들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는 산책을 명분으로 사람을 모아 함께 걷는 산책 시위가 있습니다. 아, 어떻게든 목소리를 내려는 움직임이 있긴 하군요. 산책 시위라 진짜 기발한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우리나라에서는 시위하면 촛불이 생각나잖아요. 이것처럼 다른 나라에서도 시위를 상징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럼요. 우선 우리처럼 촛불 문화가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미국인데요. 주로 9.11 테러 추모 행사 같은 추모식 시위 문화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시위를 상징하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가면입니다. 주로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시위를 할 때 가면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가면하면 저는 또 프랑스가 생각나는데 흰 가면은 프랑스에서 시위할 때 많이 쓰지 않나요? 맞아요. 프랑스에서 시위할 때 흰 가면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건 가면이 젊은 세대를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젊은 세대요? 뭔가 얽힌 이야기가 있는 건가요? 젊은 세대와 가면이 잘 매치되지는 않는데. 네, 이게 이유가 다 있는데 프랑스에서 젊은 세대들이 일을 엄청 열심히 했는데 월급은 못 받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자신의 정체성도 잃어가고 회사에서는 부품처럼 취급당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젊은 세대를 가면이 상징했다고 합니다. 아, 그랬군요. 뭔가 마음이 아픈 이유네요. 그냥 얼굴을 가리는 용도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도 이걸 알고 나서 안타깝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다른 나라를 살펴보면 캐나다는 파산을 상징하는 붉은 사각형을 시위할 때 많이 사용하고 우리 옆 나라인 일본은 피스, 즉 평화 상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평화 상징 모양은 다들 한 번씩은 본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영국 해병대의 깃발 신호로 알파벳 N과 D인 모양을 합쳐서 만든 모양이라고 합니다. 아, 나라마다 이렇게 다른 상징을 가지고 있는 걸 보니 정말 신기하네요. 같은 시위지만 다른 문화권에서 일어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르면서도 같은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유사한 문화들도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대자보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도 대자보를 정말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아, 시위할 때 대자보가 또 좋은 도구인 것 같긴 해요.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 말이에요. 네, 이 대자보에 대해서도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 오늘 이미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버려서 딱 두 나라에 관해서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또 서현 씨가 그렇게 두 나라를 선별하셨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데요. 대자보는 사실 다들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대자보를 사용하는 이유가 좀 특별한데 그 이유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오, 역시 프랑스는 빠지지 않는군요.
네, 그리고 또 소개해드릴 한 나라는 멕시코입니다. 멕시코에서는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멕시코에서는 대자보 앞에 시신 35구가 놓여있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시신은 피해자의 시신이 아니라 범죄자의 시신이었다고 합니다. 아, 범죄자의 시신 35구요. 경찰은 아닐 테고, 같은 범죄자도 아닐 테고, 도대체 누가 그런 거죠? 그때가 한창 멕시코에 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을 때였는데 그래서 마피아들이 그 범죄자들을 살인하고 그 앞에 우리가 이렇게 잡아 죽일 때까지 정부는 뭐 했냐 하는 그런 내용의 대자보를 붙여놨었다고 합니다. 아, 마피아가 그랬다니까 또 기분이 이상한데요? 뭔가 영화 같기도 해요. 저도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진짜 영화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위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시위를 통해서 변화에 성공한 사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는 천주교 국가라는 특성상 원래 이혼이 불법인 나라였는데 이혼 시위를 통해 이혼이 합법화됐다고 합니다. 또 독일에서는 70년 동안이나 원자력 반대 시위가 일어났고 결국 2022년까지 원전을 모두 폐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때 직접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울지 상상도 안 되네요. 네, 오늘은 각 나라의 음주운전 처벌법과 시위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어땠나요, 서연 씨? 저는 다른 나라의 음주운전 처벌법들을 쭉 보면서 정말 참신하고도 좋은 법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안실 봉사활동, 차를 직접 매각하는 거, 연대 책임을 지게 하는 거, 이거 모두 우리나라도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 화한 씨는 오늘 어땠나요? 저는 2부에서 시위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프랑스가 진짜 어떤 부분에서도 빠지지 않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앞으로도 시위하면 프랑스가 가장 먼저 생각날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건 저도 진짜 그랬어요. 제가 또 프랑스 아프리카 학과인데 금세 프랑스랑 좀 더 가까워진 느낌이랄까? 아무튼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아쉽게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나라의 이야기를 전하는 세상을 듣는 시간. 하고 여러분께 유익하고도 즐거운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오의 괜찮아도 괜찮아 들으며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황서연, 연출의 박현진, 기술의 조민주, 그리고 진행의 저는 임화은. 황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